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변수를 추출해서 반영하는 이유는 아마도 y를 예측할 때 도움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모델링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각화를 통해서 실제로 피처 엔지니어링 또는 전 처리를 통해서 추출된 시계열 변수가 y에 도움이 될지, 즉 y의 분포에 대해서 x의 분포가 관련성 있게 나타나는지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전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 프레임을 df_f2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것을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총 28개의 컬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변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빈 x축을 몇 개로 쪼갤 것인가 20개, 그리고 그리드의 표시 피겨 사이즈를 통해서 확인하고 각 변수 피처마다 분포가 어떠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y 값은 여기에서 캐주얼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카운트 데이터 세 가지죠. 왼쪽으로 크게 치우쳐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엄밀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리스터드가 분포가 유사한 형태의 x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마도 도움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카운트 레그 1, 카운트 레그 2, 그렇죠? 아니 윈드 스피드 이런 것들이 y의 분포와 좀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자, 전체적인 것 이외에 각 변수별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박스 플롯을 통해서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고 y에 대해서 x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시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고 각 계절마다 y에 대한 분포가 어떠한지 박스 플롯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색 동그라미들은 앞에 있던 이런 분포들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극단값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 이외에 카운트 이외에 레스터드, 캐주얼 등을 다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자, 잘 생각해 보시면 y, 카운트를 예측할 때 x의 값들, 시즌의 값들이 1, 2, 3, 4일 때 분포가 동일하다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 계절마다 분포가 달라야지만 이 값들에 따른 y가 좀 더 차별화되고 효과적으로 가중치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 값들에 따라서 분포가 다를수록 사실은 좀 더 y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값에 따라서 y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숫자당 y의 특성을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자, 다음은 카운트에 대해서 헐리데이 여부, 워킹데이 여부. 헐리데이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 당연히 자전거 수요에 대한 분포가 다릅니다. 마찬가지 워킹데이에서도 근무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분포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통해서 y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이가 내부 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할리데이 여부를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별도로 추출한 다음에 할리데이냐 아니냐 그 안에서 실제 y의 움직임이 각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추출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y 값이 시간에 따라서 분포가 다른지 보는 거예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분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지만 이 내부 값들이 실제 y의 다양한 특성들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근무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일, 워킹데이 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에 따라서 각 시간별로 바이킹 쉐어링 디맨드는 차이가 다양하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 여부에 따라서 이번에는 온도까지 함께 표시했습니다. 시간별로 해서 카운트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더해서 온도 변화도 함께 표시한 겁니다.
즉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도 디맨드가 달리 포진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독립 변수들이 y의 디테일한 특성들을 잡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일별입니다. day or week. 월화 수목 금토일 5번 6번이 토일인 것 같죠?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디맨드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 수목 금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주말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분포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다음은 날씨별 종속 변수의 후보입니다. 자, 날씨를 네 가지의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고 확실하게 날씨가 좋다 안 좋다 구분하기 뭐하지만 달라지면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웨더라는 정보는 디맨드를 예측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의 시각화를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날씨를 봤더니 밸류 카운트를 실행해 보면 각 값마다 몇 개의 분포가 있는지를 보면 10,000개도 있지만 3개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 중에서 이 밸류 카운트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1과 2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날씨별로 1, 2, 3, 4 날씨별로 카운트가 하나인 케이스부터 977개인 것까지 분포가 어떠한지 데이터 프레임을 클러스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는 카운트, 컬럼은 웨더 이렇게 반영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도 실제 날씨별 비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룹 바이를 통해서 날씨와 요일을 기점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룹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웨더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날씨별로 day or week로 두 번째로 그룹핑을 하죠. 그런 다음에 각 변수에 대해서 몇 개의 분포 또는 몇 개의 평균 또는 몇 개의 개수가 있는지 통계량으로 쉽게 할 수가 있고 또는 describe 함수를 통해서도 쉽게 분포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응용해서 날씨와 요일로 그룹핑을 하고 애그리게이션 함수를 통해서 실제 전체 썸, 민, 최대값까지 함께 계산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응용한다면 히스토그램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룹 바이에서 카운트 썸, 민, 맥스가 있죠. 그래서 카운트 썸, 카운트 민, 카운트 맥스 세 가지에 대한 분포를 x축과 y에 맞게 시각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날씨로 인덱스로 그래핑 연관을 딕셔너리로 별도 저장합니다. 자, 웨더가 1, 2, 3, 4죠. 1, 2, 3, 4의 값을 그룹핑해서 키와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1번 키에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2번 키에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3번과 4번 키에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즉 날씨별로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날씨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y값 따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 핸들링을 통해서도 분포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시각화가 아니라 한들 괜찮습니다. 다음은 온도 변수를 10개의 범주로 구간하는 후에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pd cut, 판다스의 cut 함수를 통해서 온도를 10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이 구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밸류 카운트를 보면 각 구간에 대해서 몇 개의 개수가 분포되어 있는가 이를 통해 온도는 실제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분포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10개의 그룹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describe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스케이터 플러스 통해서도 y축은 count, x축은 온도에 따라서 보시면 약 25도, 30도 이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많은 디맨드를 보이네요. 너무 더워도 타지 않고 추울 경우에는 더욱 타지 않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러스 통해서도 스캐터 플러스에서 표현할 수가 없는 분포의 특징, 전반적으로 가운데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극단값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캐터 플러스로 휴미디티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온도의 분포도 다채롭게 다양한 온도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분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박스 플러스 통해서도 중심적인 통계량, 그 이외에 아웃라이어 같은 극단 통계량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윈드 스피드, 바람의 세기가 아무래도 크면은 자전거 타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좀 있죠. 타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도 Y의 디맨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년보다 12년 훨씬 분포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특성을 통해서 연도라는 정보도, 이러한 시간 정보도 Y에 대해 변별력 있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자전거 수요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도 마치 봄, 여름, 가을처럼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케이스, 수요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전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히스토그램. 이것은 판다스에서 플라팅 함수 내에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리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그림이 펼쳐집니다. 대각선에는 히스토그램, 분포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각 변수에 대응되는 상관성 있는 분포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상 저는 이미지로 대체해 놓았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시각화를 통해서 이 x의 변수가 y에 어떤 차별점을 보이는가, 이런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봤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는 바로 이런 변수들 사이의 관계성,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통상 이런 시각화 다 해보면 좋긴 하지만, 시각화를 생략하더라도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과연 x들이 y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간접적인 확인을 통해 영향력이 잇따라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계획이 되는 거죠. 자,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위적으로 수치를 만든 게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코릴레이션 함수를 쓰면 쉽게 상관관계가 계산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위적으로 값을 만든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그리고 스타일, 백그라운드 그레디언트에서 콜1 이런 표시를 통해서 코릴레이션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실제 이런 예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석을 좀 치우고 그냥 코릴레이션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각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코릴레이션 수치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그레디언트로 하면은 이렇게 음영을 표시해서 상관성이 높은 케이스에는 숫자가 커지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숫자가 작아지는 이런 표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자릿수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보이기 좀 어렵습니다. 이걸 set precision 함수를 통해서 두 자리로 잘라서 좀 더 간결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까지, 파이썬의 강점이죠.
메서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능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set properties에서 딕셔너리 언패킹 방식으로 나는 폰트 사이즈라는 것은 15란 값으로 반영하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폰트가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알아 계시면 충분히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 이 모든 값들이 필요하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건 y에 대해서 x가 상관성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iloc 함수를 통해서 전체 로우 그리고 전체 컬럼 중에서 세 가지만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loc 함수를 써서 casual, registered, count 변수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앞서 배웠던 background gradient, precision, property까지 해서 이렇게 y에 대해서 x가 상관성이 있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한눈에 시각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count입니다. count는 이렇게 registered, casual 이 세 개는 같은 y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성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그 이외에 온도라던가 아니면 count trend, count seasonal, day, week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계열 변수 추출을 통해서 만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y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운트 레그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 값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시계열의 변수 추출된 내용들이 이것들이 y를 예측하는 도움이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통해 x의 값들이 y의 다양한 특성을 캐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포되는가 또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실제 y에 대해서 x가 효과적으로 상관성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각화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추출된 시계열 변수와 y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를 분리해 봐야겠죠. 데이터 훈련, 검증, 테스트셋으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무빙 윈도우 방식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또는 익스펜드 윈도우를 통해서 실제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특정 윈도우로 점차 움직이면서 하나씩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데이터 분리 방식으로 단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중기 또는 장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별도로 모델링을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실습에서는 이걸 다 반영하기에는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 분리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실습상 간단하게 훈련, 검증, 테스트 이런 식으로만 분할할 것입니다. 자, 일단 분할하기 전에 y는 어떤 컬럼인지 그리고 x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먼저 지정합니다. 날짜 변수라는 건 필요 없죠. 그리고 템프 그룹, 일부 그리고 y에 중복된 값들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을 나머지를 x 컬럼으로 지정했습니다. 총 24개의 변수라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비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우리가 데이터 분리할 때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로 쉽게 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테스트 사이즈 얼마 끝났죠? 그런데 비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통해서 트레인 테스트 분리 또는 XY와 트레인 테스트까지 한꺼번에 분리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랜덤하게 분리하는 거였죠. 절대로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계열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랜덤성을 반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계열 데이터는 날짜 기준으로 랜덤성을 부여하지 않고 과거 데이터는 트레인, 미래 데이터는 테스트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일단 인덱스를 보면 인덱스가 날짜 순서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프리퀀시도 잘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인덱스로 날짜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인덱스가 2012년보다 작습니까?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파이썬은. 날짜인 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로직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분리는 매우 간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날짜, 특정 시점을 정할지 그것만 지정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2012년 7월 1일 보다 작은 인덱스의 값들은 트레인, 이것보다 큰 값들은 테스트. 끝입니다. 이렇게 쉽게 날짜 기준으로 인덱스가 날짜이기 때문에 쉽게 트레인 테스트 구분이 가능하고 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서 선언한 Y 컬럼 네임, X 컬럼 네임 이를 통해서 Y 트레인, X 트레인, Y 테스트, X 테스트가 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서머리를 다시 한번 보면 데이터 분리에서 비시계열 데이터 또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의 데이터 스플릿 함수 이외에 제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리하는 함수,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준 날짜만 지정을 하면 알아서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고 XY 분리를 한 다음에 쉐입을 출력해 줍니다. 이 결과를 함수로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들은 이 코드 서머리에 있는 함수를 학습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데이터 코드, 데이터 분석 코드는 매우 심플해집니다. 앞서 봤던 코드 서머리에서 이렇게 데이터 로딩 그리고 전처리까지 단 4줄의 코드로 끝났죠? 여기에서 코드 서머리도 4줄 붙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Y 컬럼 네임, X 삭제할 것, X 컬럼 네임, 그리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 스플릿 TS 함수에 반영하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자면 프로세싱 데이터 전처리 부분의 코드를 한눈에 정리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날짜 인식과 빈도 설정만 한 넌 피처 엔지니어링, 나머지의 피처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함수 이뿐 아니라 데이터를 분리하는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데이터 스플릿 TS, 이렇게 함수 4개를 통해서 우리의 코드는 이렇게 간결해지는 겁니다. 실제 Xtrain, Xtest, Ytrain, Ytest 출력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Xtrain 13,000개죠. 24개 컬럼. Xtest 4,000개죠. 24개 컬럼. Ytrain 13,000개죠. 하나 컬럼. Ytest 4,000개 로우죠. 컬럼 하나.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처리 후의 통계량도 볼 수가 있죠. 전처리 후 통계량을 통해서 통계량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Xtrain, Xtest, Ytrain, Ytest 이렇게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10개월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까지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